원장님, 제가 앞니가 살짝 썩었어요. 심리상은 별로 티가 안 나거든요. 최근에 치과를 갔었어요. 근데 치과 선생님이 아무런 문제 없네요, 스케일링만 하고 가시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앞니 괜찮은 거야, 충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경우 진짜 충치 치료 안 받아도 괜찮나요? 충치가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 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관리만 잘하면은 괜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치료하기 너무 귀찮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진짜 앞니가 썩어서 예. 고민인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그럼 어떤 치료들을 받아야 되나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하나는 보존적인 치료 방법. 글씨체가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요? 보존은 말 그대로 보존한다, 치아를 조금 덜 깎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을 해가지고 이제 레진 치료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철이라는 거는 라미네이트라든지 크라운이라든지 뭔가 만들어가지고 붙이면 그거를 우리는 보철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치료 방향이 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레진 치료는 보존 치료를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저 레진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아까 전에 그 피디님께서 처음에 이제 물어보셨던 애매한 케이스, 귀찮은 케이스에 레진을 많이 적용을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왜 귀찮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충치가 보통 이런 데 많이 생기죠. 피디님도 아마 이런 데 이렇게 충치가 있으실 겁니다. 그게 눈에 약간씩 보이는 거고. 이거를 치료를 하려면은 일단은 여기만 딱 제거를 합니다. 여기까지 쉬워. 근데 이제 이거를 손으로 한 땀 채워가지고 색을 맞추고 원래 모양대로 해서 다시 원상 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도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충 쭉 자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뭐 10초 만에 끝나. 하지만 제대로 앞니잖아요. 이걸 해주려면은 사실은 이게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어쨌든 레진이라는 거는 접착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접착. 한 끗이라도 삐끗하게 되면은 망해버려요. 예를 들어 접착을 하고 있는 경우에 환자분이 혀를 한번 내밀어가지고 침이 닿았어. 아주 화가 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접착을 하고 있던 과정을 다시 제거를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굉장히 테크닉 센시티브한 접착을 완벽하게 지켜서 완벽하게 원상 복구를, 원형 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원장님, 그럼 레진은 아예 안 된다 해가지고 라미네이트 아니면 크라운 중에 이제 선택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레진이 예를 들어가지고 치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뭐 금이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충치가 꽤 커요.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치핑됐어요. 깨졌다는 거죠. 이걸 레진으로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친할 것 같은데요?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레진으로 못하는 거는 없어요. 결국에는 3D 프린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하는 게 레진을 굳혀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가능은 해요. 하지만 가능한 것과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를 해놨을 때 환자가 결과에도 만족을 해야 되고 이거를 오래오래 쓰실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지 못했을 때 아니면은 서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가성비가 안 나올 때 그런 경우에는 보철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손상 범위가 치아를 위쪽에서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위쪽에서 바라본 그림입니다. 여기 입술이 닿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멀쩡해.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분 아니면은 옆면만 손상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비니어 혹은 라미네이트 쪽으로 치료 방향을 돌려야 돼요. 그럼 충치가 있고 손상이 돼 있는 범위라도 거의 0.1mm에서 0.3mm 정도로만 정말 극소량으로 치아를 살짝 쉐이빙하는 느낌으로 프랩을 해놓고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치아가 여기도 썩어 있어. 그리고 여기도 깨져 있고 그냥 전방위적으로 그냥 문제예요. 총체적으로. 그러면은 이 치아는 사실 전체를 감싸줄 수 있는 형태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크라운을 써야 할 때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 라미네이트 치료가 깎기도 진짜 많이 깎았고 접착의 개념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었어요. 이걸 어디다 써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인디케이션, 적응증이라는 게 확실치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 치료의 데이터가 쌓이고 기술, 그 다음에 재료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라미네이트는 정말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치아를 전방위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거나 정말 힘을 많이 받는 어금니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요즘에는 조금씩 하이브리드 형태, 크라운이 아닌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치아가 완전 이제 뿌리만 남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임플란트 없이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뿌리가 상했느냐 뿌리가 상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충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네. 단면이고 이게 씹는 면입니다. 가자. 자, 이 뿌리가 있는데 어쨌든 깨졌어요. 깨졌는데 여기가 뼈가 있잖아요. 그리고 잇몸이 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 뼈에서
시작되는 건강한 치아, 멀쩡한 치아의 높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biological width, 생물학적 폭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충 한 2.5mm, 정확히 2.54mm 이 정도가 있어야지만 건강한 치아, 그 다음에 치아를 유지할 수 있는 높이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깨졌는데 여기가 딱 생물학적 폭경이 남을 정도로 갈라지거나 아니면 손상이 됐어요. 아니면 충치가 이 아래로는 내려가질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포스트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고 다시 한번 여기에 인공물질 코어를 쌓고 그 다음에 크라운을 씌워가지고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생물학적 폭정을 침범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발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앞니 같은 경우에는 CLP라고 하는 이게 치아 생물학적 폭경이 모자르다 그러면은 역발상으로 그러면은 잇몸이랑 뼈를 내리면 되겠네. 이게 바로 CLP라는 발상입니다. 실제로 많이 하는 치료고요. 어금니에는 할 수 있어요. 뼈가 충분한 경우에는. 근데 앞니 하게 되면은 잇몸 다 내려가잖아요. 앞니에는 CLP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이 생물학적 폭경이 지켜지고 있느냐 안 지켜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 치아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 앞니는 임플란트 하기가 좀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거부감을 많이 갖는 게 앞니다. 어금니는 약간 서포트를 해주는 부속기관의 느낌인데 앞니는 나도 맨날 보고 내 눈에 계속 띄는 하나의 나의 이제 진짜 정말 나의 몸의 일부로 느껴지는 너무 소중한 기관처럼 이제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니는 약간 임플란트 하기 싫다라는 느낌을 환자분들이 많이 가지세요. 이해는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뭔가 치아가 썩었다, 손상이 됐다. 이거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뿌리가 상했느냐 안 상했느냐 이걸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뿌리는 멀쩡해요. 우리가 이거를 살리고 싶을 때는 치아를 최소한으로 건드리는 범위가 이제 크지가 않을 때는 레진이라는 보존적인 치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치아가 눈에 보이는 면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상했다. 그러면은 라미네이트, 비니어라는 치료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아가 전방위적으로 상했다. 이거를 완벽하게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흔히 알고 있는 크라운이라는 보철 치료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끝.